인류 역사에는 이미 무너졌어야 했는데도 놀라울 만큼 오래 버틴 제국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집요하게 살아남은 나라를 꼽으라면 아마 비잔틴 제국이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서로마는 무너졌습니다. 로마의 영광은 끝난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로마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동방에서 새로운 얼굴로 다시 살아남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비잔틴 제국이라고 부르는 나라는 사실 스스로를 그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자신을 로마인이라 불렀고 자신들의 나라를 로마 제국이라고 여겼습니다. 즉 비잔틴은 멸망한 로마의 자네가 아니라 중세 세계 속에서 살아남은 로마 그 자체였습니다. 그 시작을 이해하려면 먼저 로마 제국 말기의 혼란을 보아야 합니다. 3세기 이후 로마 제국은 너무 거대해졌습니다. 영토는 넓었고 국경은 길었으며 적은 사방에서 몰려왔습니다. 황제 한 명이 모든 문제를 통제하기에는 이미 제국이 너무 커져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황제들은 행정체제를 나누고 권력을 분산하며 제국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이 변화 속에서 결정적인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콘스탄티누스 1세입니다. 그는 내전에서 승리한 뒤 제국의 유일한 지배자가 되었고 새로운 수도를 세우기로 결심합니다. 그가 선택한 곳은 보스포루스 해협의 전략적 요충지 비잔티움이었습니다. 유럽과 아시아가 만나는 자리, 흑해와 지중해를 잇는 관문, 군사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행정적으로도 더없이 유리한 위치였습니다. 330년 이 도시는 콘스탄티노폴리스라는 이름으로 공식 개도됩니다. 뜻은 단순합니다. 콘스탄티누스의 도시. 그러나 이곳은 단순한 새 수도가 아니었습니다. 사실상 새로운 로마였습니다. 제국의 무게중심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때 아직 서로마와 동로마가 완전히 갈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변화는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동방은 더 부유했고 도시도 많았으며 무역망도 강력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기독교는 제국 운영의 중심 원리가 되어 갔습니다. 395년 터도시우스 1 세가죽자 로마 제국은 사실상 동서로 나뉘게 됩니다. 이후 서방은 점점 약해졌고 결국 476년 서로마 제국은 멸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기서 로마의 역사가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동방의 로마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중심으로 살아남은 이 제국이 훗날 우리가 말하는 비잔틴 제국입니다. 비잔틴의 초기 역사는 로마의 전통을 유지하면서도 점점 새로운 문명으로 변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정치제도는 로마적이었고 황제는 로마 황제였으며 법과 국가 이념도 로마에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언어와 문화는 점점 그리스 세계의 색채를 띠게 됩니다. 즉, 비잔틴은 정치적으로는 로마였고 문화적으로는 점점 그리스화된 기독교 제국이었습니다. 이 제국의 첫 번째 절정은 유스티니아누스 1 세시대에 찾아옵니다. 527년에 즉위한 유스티니아누스는 자신을 단순한 동방 황제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잃어버린 로마 세계를 되찾으려 했습니다. 북아프리카, 이탈리아, 스페인 남부까지 원정이 이어졌고 잠시나마 옛 로마 영토의 일부를 회복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의 업적은 군세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로마법을 집대성해 후대 유럽법 전통에 지대한 영향을 준 법전을 남겼고 니카의 반란으로 폐허가 된 수도에 장엄한 성 소피아 대성당을 재건했습니다. 거대한 도말의 빛이 쏟아지는 그 건축물은 단순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비잔틴 문명 그 자체의 선언이었습니다. 로마의 질서, 그리스의 지성, 기독교의 신성이 하나로 합쳐진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전성기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유스티니아누스의 정복전쟁은 지나치게 비쌌고 제국의 재정과 병력을 크게 소모시켰습니다. 그리고 곧 더 큰 재앙이 밀려옵니다. 7세기, 비잔틴은 사산 페르시아와 장기전을 벌입니다. 간신히 승리했지만 제국은 이미 깊이 지쳐 있었습니다.
바로 그 직후 아라비아에서 새로운 세력이 솟아오릅니다. 이슬람의 등장이었습니다. 무슬림 군대는 엄청난 속도로 팽창했습니다. 비잔틴은 시리아를 잃고 팔레스타인을 잃고 마침내 이집트까지 잃습니다. 이집트는 단순한 지방이 아니었습니다. 곡창지대였고 재정의 핵심이었으며 제국을 떠받치는 중요한 기둥이었습니다. 이 상실은 치명적이었습니다. 비잔틴은 더 이상 옛 로마 같은 보편 제국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비잔틴은 놀라운 생존력을 보여줍니다.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몸을 줄이고 체제를 바꾸고 살아남는 길을 택했습니다. 제국은 지방을 군사와 행정이 결합된 테마 체제로 재편합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개혁이 아니었습니다. 생존을 위한 구조조정이었습니다. 더 작아진 제국, 더 단단해진 국가. 이 시기부터 비잔틴은 고전 로마와는 다른 진정한 의미의 중세 비잔틴 제국으로 변모해 갑니다. 이후 내부에서는 종교 갈등도 커졌습니다. 특히 성상 파괴 논쟁은 제국 전체를 뒤흔듭니다. 성화를 공경해야 하는가 아니면 우상 숭배로 보아야 하는가. 이 논쟁은 단순한 신앙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황제권과 교회, 수도원 세력, 국가 질서 전체가 얽힌 거대한 충돌이었습니다. 수십 년의 혼란 끝에 성상 공경은 복권되었고 비잔틴은 다시 한번 안정을 찾습니다. 그 뒤 9세기 후반부터 11세기 초까지 비잔틴은 또 한 번 황금기를 맞습니다. 이른바 마케도니아 왕조의 부흥기입니다. 제국은 발칸에서 영향력을 회복했고 슬라브 세계의 종교와 문화를 전파했으며 동유럽 정교회 문명의 토대를 놓았습니다. 비잔틴은 단순한 군사 강국이 아니었습니다. 외교, 금화, 의례, 결혼동맹, 선교. 칼만으로 세계를 다스린 것이 아니라 문명 전체로 주변을 끌어당겼습니다. 키예프 루스가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정교회 문명이 북쪽으로 확산된 것도 이 시대의 거대한 유산입니다. 그러나 번영의 이면에서는 균열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서방 세계와의 관계도 점점 악화됩니다. 언어는 달랐고 예배 형식도 달랐고 무엇보다 교황의 권위를 둘러싼 갈등이 심해졌습니다. 로마는 교황이 보편교회의 최고 권위자라고 보았지만 동방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1054년 동서교회는 공식적으로 갈라섭니다. 이것이 바로 동서교회 대분열입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비잔틴의 운명을 꺾는 군사적 충격이 찾아옵니다. 1071년 만지케르트 전투. 비잔틴 황제 로마노스 4세는 셀주크 투르크에게 패배하고 포로가 됩니다. 이 전투 하나로 제국이 즉시 무너진 것은 아니지만 그 여파는 치명적이었습니다. 혼란과 내전 속에서 비잔틴은 아나톨리아를 빠르게 잃어갑니다. 아나톨리아는 비잔틴의 심장이었습니다. 병력과 세금, 식량과 인구의 기반이 바로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 심장이 찢어진 순간 비잔틴은 더 이상 예전의 제국일 수 없었습니다. 위기를 버티기 위해 비잔틴은 서방의 도움을 청합니다. 이 요청은 결국 십자군으로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협력의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불신과 탐욕은 더 커졌습니다. 그리고 1204년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집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야 할 제4차 십자군이 오히려 콘스탄티노폴리스를 공격한 것입니다. 기독교 세계 최대의 도시, 동방 로마의 수도, 천년 제국의 심장, 그곳이 같은 기독교 세력에게 약탈당합니다. 이 사건은 비잔틴에게 사실상 치명상이었습니다. 수도는 유린되었고 라틴 제국이 세워졌으며 비잔틴 세계는 여러 망명 정권으로 갈라졌습니다. 이후 1261년에 수도를 되찾기는 했지만 그때의 회복은 부활이 아니라 연명에 가까웠습니다. 그 후에 비잔틴은 점점 더 작아졌습니다. 한때 지중해와 발칸을 움직이던 제국은 이제 수도와 주변 몇몇 영토에 의존하는 쇠약한 나라가 되어갔습니다. 경제는 이탈리아 상인들에게 잠식되었고 군사력은 약해졌으며 내부 분열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틈을 타 새로운 세력이 떠오릅니다. 오스만 투르크였습니다. 오스만은 비잔틴의 마지막 세기에 꾸준히 세력을 키워갔습니다. 비잔틴은 더 이상 그들을 막아낼 힘이 없었습니다. 때로는 조공을 바치고 때로는 외교로 시간을 벌었지만 이미 운명의 방향은 기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453년 오스만 술탄 메흐메드 2세는 대군과 대포를 이끌고 콘스탄티노폴리스를 포위합니다. 난공불락이라 여겨졌던 성벽도 화약무기 앞에서는 더 이상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53일간의 공방 끝에 도시의 성벽은 뚫립니다. 마지막 황제 콘스탄티노스 11세는 황제의 예복을 벗고 성벽 위에서 최후까지 싸웠다고 전해집니다. 1453년 5월 29일 콘스탄티노폴리스는 함락됩니다. 그리고 1000년 넘게 이어져 온 비잔틴 제국은 막을 내립니다. 그러나 이것을 단순한 멸망으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비잔틴은 로마를 이어받았고 그것을 동방 기독교 문명으로 다시 빚어냈습니다. 로마법을 보존했고 고전 지식을 전승했으며 정교의 문명의 토대를 세웠고 슬라브 세계와 동유럽의 정신적 지형을 만들어냈습니다. 성 소피아의 돔, 황금빛 모자이크, 장엄한 성가, 황제와 제단이 결합된 질서. 비잔틴은 단지 오래 버틴 나라가 아니라 하나의 문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비잔틴은 역사의 한 가지 진실을 보여줍니다. 제국은 무너져도 그 정신과 제도와 신앙은 다른 시대 속에서 계속 살아남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비잔틴 제국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로마는 비잔틴이라는 마지막 얼굴을 통해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